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길고 긴 수능 준비, 어제 끝났습니다. 모두 결과가 좋길 바라고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제목은 간단하게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사실 기존의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분양 이야기들 나오고 정책들 지금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어제 말씀드린 PF 이 관련해서 개선 방안 이런 뉴스도 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시장 규제 파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이런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은 14일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PF 제도 개선하면서 그게 거시경제 금융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었거든요. 14일날 이제 미 대선 이후 금융 외환시장 안정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미국 신정부가 이제 출연을 했다. 가도기적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이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관계부처가 합동을 해서 여기 24시간 정말 지속적인 가동을 해야 된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특히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무슨 각종 은행들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 신정부가 이제 나타나니까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은 달러가 지금 방어 약세가 엄청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엄청 변동되고 있죠. 특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화가 약세, 환율을 지금 방어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하고 채권 단기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이제 37조 6조 원 가량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하고 채권 펀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PF 대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시중은행이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또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 현재 이제 기준금리 패드에 따라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이제 스몰 컷을 했는데, 그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대출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추지 말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출 금리가 아닌 예금 금리를 낮춰서 예대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좀 국민들이 실제 체감을 할 수 있게끔 효과를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출금리를 낮추지도 못하고 예금금리를 오히려 낮춰서 예대금리를 이렇게 낮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금리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아니면 이렇게 내년 올해 말은 좀 그렇고, 아니 내년 초에 보고, 아니면 올해 말쯤에 패드에서 이제 다시 B컷을 할 가능성이 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제 복잡하죠. 마음대로 금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출 총량 한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소진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쯤에 이제 패드의 상황을 보고, 아니면 내년 초 패드 상황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금리를 조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또 보시면은 11월 15일 미국 재무 환율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환율 보고서 기준에서 관찰 대상국 재지정을 했다. 거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 상위 20개국을 이제 평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조건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해당이 관찰 대상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중국, 독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세계 여권 중에 대미 무역 흑자, 경상흑자가 이제 되었대요. 55불 이상 되고 뭐 3.7% 이제 되어서 기술 관련해서 견고한 대외 수요에 따른 상품 수지 증가된다. 그러니까 환율을 이제 이 나라에 맞춰서 각국의 환율을 이제 조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좀 방향성을 달리해야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대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리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행 보시면은 원달러 기준에 지금 어, 미국 이런 원 달러 했을 때 엄청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율이 엄청 약세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 한국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다 빼는 상황이야. 돈을 다 빼. 그게 이제 드러난 게 이제 주식이야. 예. 주식이 뭐냐? 돈이 들어와서 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식을 돈을 다 빼버리니까 주식이 떨어진 거야. 지금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뭐 말로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을 뺀 다음에 조율을 해서 뭐 낮춘 다음에 다시 올린다 이렇게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죠. 개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지금 이렇게 약세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 그러니까 주식을 본다 하면은 매력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금리와 연동을 해서 뭐 맞춰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이 또 문제예요. 대출이랑 부동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된 이후 우리나라가 진짜 뭐 IMF급에 맞춰서 정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대무역 수출에 의존하고 수출에 의존하고 반도체에 의존하니까 지금 반도체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삼성도 지금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수치만 본다 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대출 관련해서 금리 관련해서 이거를 아마 지금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4일 날 이제 이 간담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처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제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고서 발표됐는데 이제 환율 관세에 대충국이 돼서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뭐 안 좋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반도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금리와 환율에 아주 이제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이제 방어 자체가 안 되고 약세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좀 방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주식과 부동산을 다 건드려야 되니까 지금 뭐 어떻게 상황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주식에 돈이 다 빠져나오고 뭐 물론 이제 특히 그리고 그 할론 머스크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의 주식이 지금 뭐 표현하자면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이제 상황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이 두 가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